분식회계를 했는데 분식회계도 이런 방식으로 했어요. 분식회계라는 것은 좀 어려운 이야기고 장부 조작이죠. 뭐 흑자가 되는 회사를 적자로 만들든지 적자 되는 회사를 흑자로 만드는 것인데 부산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흑자로 만드는데 그것도 정도가 있죠. 이 조작에도 정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도둑질해도 도둑놈도 도가 있다 그러잖아요. 도가. 그런데 2009년, 2010년 2년간에 이 은행이 얼마를 적자를 받느냐면 1조 3천억 적자를 봤어요. 1조 3천억 적자 봐놓고 국세청에 신고할 때는 3,660억의 흑자를 봤다고 신고했어요. 도대체 그 차이가 얼마입니까? 차이가. 1조 3천억 적자를 봐놓고 신고할 때는 3,660억 흑자 봤다고 신고하고 세금 내고 하니까 성실 납세상 주고 그러면 흑자를 봤다고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배당을 해야 되겠다. 배당. 배당은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배당금, 그 다음에 경영자 안 했다고 해가지고 상여금. 상여금도 받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네 사람이, 경영자 네 사람이 상여금, 배당금 합쳐가지고 60억을 받아갔답니다. 60억. 이 정도로 사기를 친 최대의 금융사건이고 최악의 금융사건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 사회에서 한쪽에서 이런 범죄를 일으키는데 그래도 한국이 대명천지인데 그대로 두면 안 알려지겠습니까? 알려지게 돼 있죠. 필사적으로 막았다는 거죠. 필사적으로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그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돈 쓰는 겁니다. 아, 저 사람들 참 좋은 회사다. 성실 납세상도 받고 사회 공헌도 많이 하고 문화인도 지원하고 학술단체도 지원하는 거 보니까 참 좋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인상을 주면은 그게 바로 방패막이가 되는 거죠. 방패막이. 그럴 때는 또 언론에 아주 우호적으로 써줍니다. 지금 부산에 있는 신문 방송이 부산저축은행의 본질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하도 답답한 국민행동본부가 부산까지 내려가가지고 부산역 앞에서 왜 부산 사람들은 화를 내지 않습니까? 라고 데모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현지 언론이 제대로 안 써준다. 왜 제대로 안 써주느냐? 왜 제대로 안 써주느냐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이 짐작하는 것과 거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사건 가지고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는 SBS, KBS, MBC에서 한 번도 특집으로 다루지 않았어요. 이것은 몇 시간씩 집중적으로 다뤄야 될 사건입니다. 동시에 신문도 상당히 조용합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이 금융이기 때문에 용어가 어렵습니다. 또 기자들이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복잡한 용어가 또 하나 이 범죄를 덮는 하나의 방어막이 되는 것입니다.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용어를 복잡하게 해놓고 설명도 복잡하게 해놓은 다음에 그 뒤에서 금융 관료들하고 이런 사기꾼들하고 뒤엉켜가지고 국민 세금을 빼먹는 짓을 하고 있다. 아주 그게 의외로 큰 요인입니다. 큰 요인. 그래서 최근에 등장한 비로소 이번 사건으로서 국민들이 어렴풋이 알게 됐어요. SPC가 뭐다, PF 대출이 뭐다, 이거 어렴풋이 알게 됐습니다. 이 사기치는 데 관계된 회사는 회사 이름이 영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영어도 아주 말도 아닌 영어를 붙여놨어요. 회사 이름은 잘 짓는 게 원칙인데 원래 이 사기치는 사람들은 회사 이름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정체를 숨길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 사기치는 집단은 장명에서 이미 사기성이 드러나요. 제일 좋은 게 그 노무현이가 만든 열린 우리당 아닙니까? 열린 우리당. 당이 열렸다. 그리고 우리당. 그 당원도 아닌 사람들까지 다 우리당으로 여기겠고. 그래서 사람들이
열린당이라고 불렀고, 한쪽에서는 뭐 여루당이라고 불렀고, 또 한쪽에서는 열린 우리당이라고 하지 않고 열린 우리당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사기치는 것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이 장명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정체성의 표시거든요. 이름을 잘 짓지 않으면 평생 고생합니다. 평생 고생을 해요. 그러나 또 평생 사기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 장명을 하는 거 보고, 야, 이 정권 앞으로 참 골치 아프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방향을 걸었은 적도 있습니다. 지식경제부가 뭡니까 도대체? 지식경제부 하면은, 지식인들이 경제를 논하는데 아닙니까? 그러면 고상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런데 뭐합니까 그게? 그 정치가 뭐예요? 옛날 상공부 아닙니까? 아니, 상공부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산업자원부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장명하는 이 이명박 정권 그 장명 담당자는 상자, 공자, 산업 이거다. 너무 옛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상하게 보이려고 지식경제부라고 해놨으니 외국 사람들이 그것도 영어로 뭐라고 했냐,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라고 해놨는데 이게 도대체 미국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고 계속 묻는데요. 이런 짓을 해놓으니까 나를 제대로 끌어갈 수 있느냐. 이 장명, 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이 자산관리공사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산관리공사. 자산관리공사는 금융회사가 망했을 때 그것을 인수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건데, 이번 사건으로 밝혀진 것 중에 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작년입니다. 작년에 이 작년에 부산저축은행은 겉으로 드러난 것은 우리나라에서 최우량 저축은행입니다. 최우량 저축은행인데, 최우량 저축은행인데 난데없이 정부에서 자산관리공사를 시켜가지고 그 최우량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장부가액으로 2,550억, 이것을 약 79%로 깎아가지고 2,000억을 들여가지고 매입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최우량 은행의 부실채권을 공적자금을 들어서 매입해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최우량 은행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망하기 직전에 은행을 이렇게 해야지. 왜? 겉으로는 다 최우량 은행이에요. BIS 이율도 8% 이상 되고. 여기에 왜 2천억을 들어서 부실채권을 인수를 해줍니까? 말이 안 되죠. 최우량 은행의 부실채권이란 말이 또 말이 안 돼요. 최우량 은행은 부실채권이 없어야 되고, 있어도 남 도움 받지 않고 대손 충당금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야 그게.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거 보도도 안 됐어요. 그것도 장부가액의 79%. 여러분, 여기 혹시 회사 정리해 보신 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실채권은 보통 장부가액의 10%, 30% 아닙니까? 79%. 거의 액면 그대로.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2천억 이번 달 날아가 버린 거 아닙니까? 날아가. 회사가 망해버렸는데 2천억을 어떻게 회수하느냐? 왜 이 회사에 2천억을 넣었느냐 하는 것을 추적을 해야죠. 그것을 검찰이 수사를 하면은 그게 매입으로 됩니까? 아니, 2천억인데. 이런 것도 워낙 사건이 크니까 누구 하나 이거 제대로 챙기지 않고 그냥 여러 잘못된 것 중에 하나로서 지금 묻혀 있는 게 부산저축은행 사건이다. 이 수사는 중앙수사부가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잘한다, 끝까지 하라고 하는 세력이 정치권에서는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아요. 냉랭하죠. 냉랭. 언론도 응원하지 않습니다. 응원도. 그럼 하나 희한한 게 있어. 이런 일이 들고 있려면은 제일 먼저 뛰어나온 사람들이 그 소위 시민단체들 맞죠?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만은 좌경 시민단체들이 입다고 가만히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왜 침묵하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부산의 언론, 서울의 주요 언론, 방송, 국회의원, 요것보다도 훨씬 작은 사건만 해도 흥분하는 이 좌경적 사회단체들이 일제히 침묵하고 있다. 침묵하고 있다. 여기 비밀을 풀면은 이 사건의 본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거는 국민행동본부 같은 깨끗하고 용감한 단체가 이제는 이걸 주제로 해가지고 끝까지 물고 들어가서 여기서 어떤 승부를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